우리 명제 파트 개념 설명할 건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만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 문제 풀이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문제 중에서 그냥 간단한 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건데, 혹시 모르는 문제 있으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명제 파트에서는 우리가 뭐 명제라고 하는 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집합이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서 뭐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진리집합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진리집합은 이따 뒤에서 문제 볼 때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 밑에서 부정을 보면 우리가 조건 또는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바로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느림표에다가 P를 뒤에 붙인 것을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알 수 있는 게, 만약 명제 P가 참이라면 이 명제의 반대인 명제의 부정은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명제 P가 완전히 거짓이라면 이 명제에 대해서는 명제의 부정은 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뭐 거짓이면서 참이다 이런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이 뭐 반만 거짓이고 반만 참이다 이런 것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어떤 것이 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거짓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서는 뭐 이제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할 때 우리가 P 또는 그리고 P 그리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P 또는 이라는 말은 P여도 되거나 Q여도 되거나 P 그리고 Q여도 된다라는 말인 거죠. 즉, 얘는 우리가 PQ를 각각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할 경우에 P 또는 Q가 의미를 하는 거는 어쨌든 P나 Q 중에서 하나에만 속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지금 P와 Q가 모두 포함되는 합집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부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부정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P에 대해서 부정인 걸 써주세요. Q에 대해서 부정인 걸 써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둡시다. 또는을 부정한다면 그리고로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조건 P 또는 Q를 지금 부정한다면 지금 P가 아닌 P의 부정과 Q의 규정을 묶어주는 게 그리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에서 한 번 더 다룰 거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지금 조건 그리고 P라고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P이면서 Q여야 한다. 즉, P임과 동시에 Q여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고에서는 어떻게 되냐? 지금 P와 Q의 겹치는 부분, P와 Q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교집합이 됩니다. 자, 그럼 얘들 부정도 한번 해볼게요. 부정하면 P의 부정, Q의 부정, 그리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P의 부정 또는 Q의 부정이 된다라고 부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보면 명제 P에서 Q로 갈 때 뭐 참, 거짓이다 나와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냥 P일 때가 가정, Q일 때가 결론이어서 P이면 Q이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하려면 얘네들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포함하고자 할 때 P이면 Q이다 라는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보면 P가 Q에 속한다면 P이면 Q이다는 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이유는 얘는 앞에서 배웠던 집합이랑 엮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P면이라고 한다면 이미 P 자체가 Q에 완전히 속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P에 Q가 속하면 P에서 Q로 가는 P이면 Q이다는 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14-4에서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도 그냥 쭉 흐름 읽어보면 될 텐데, 얘는 지금 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p가 유일하면 참이고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린 1번에서는 모든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모든 x에 대해서는 반드시 p이다.
조건 P를 모두 다 만족을 시켜야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 말은 만약에 여기 상황에서 이 P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집합이랑 다르다면 모든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그냥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반례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성립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밑에 보면 이제 어떤 x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x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p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참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이유는 어떤이라는 말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단 한 가지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뭐 모든의 의미랑 어떤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냥 문제 풀 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한번 역과 대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역과 대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명제 P에서 Q로 가는 거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역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여기 가정과 결론 자리를 서로 바꿔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에 대해서 뭐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라 하면 P와 Q의 자리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대우는 조금 다른 게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여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해볼게요. 지금 가정과 결론을 일단 각각 부정해 볼게요. 자,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과 마찬가지로 위치를 바꿔보면 Q의 부정은 P의 부정이다. Q의 부정이면 P의 부정이다 라는 명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이랑 대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대우를 많이 써요. 자, 왜냐면 밑에서 봤을 때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이 나와 있고 P에서 Q로 가는 것이 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대우도 참입니다. 자, 그리고 P에서 Q로 가는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면 마찬가지로 지금 얘네들을 바꾼 대우도 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거짓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제랑 대우를 엮어서 지금 이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도 참으로 유지되는 거고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 대우도 거짓으로 유지되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6 보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충분 조건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어떻게 다루냐면 뭐 이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또는 뭐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 조건 한번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자, 필요 조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충분 조건은 어떻게 기억하냐? 지금 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보면 주어가 P는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를 시작으로 출발을 할게요. 자,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충이 지금 뭔가 총이라는 단어랑 연관이 있을 거기 때문에 P는 지금 Q한테 총을 쏘는 것이다. 그래서 P라는 주어가 지금 충분 조건이니까 총을 쏜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제 혹시 뭐 충분, 필요 이런 걸로 기억하지 말고 그냥 P가 주어기 때문에 총을 쏜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지금 P이면 Q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필요 조건은 반대겠죠. 자,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해서 얘들 바꿔서 표현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고 문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아마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게 뭐 P에서 Q로 가는 충분 조건인 걸 골라라 하고 뭐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문제 한 번쯤 풀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1번부터 5번을 싹 다 검토하지 않고 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P에서 Q로 가는 충분 조건은 P에서 Q로 가는 충분 조건인데 지금 여기서 Q에서 P로 가는 것은 그냥 충분 조건이 아니겠죠. 지금 Q에서 P로 가는 것도 가능한 것은 그냥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얘는 정확히 뭐라 쓰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아마 여기 문제와 같이 이런 문제 풀 경우에는 아마도 충분 조건의 후보 중에서 일단 뭐 이렇게 되는 거 나올 건데 여기서 특이적으로 하나는 역방향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하나는 역방향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린 지금 이런 문제에서는 충분 조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정답을 이 친구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 예시는 뒤에서 한 번 더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증명법이 있는데 뭐 하나는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조건, 두 번째는 귀류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뭐 문제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서술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풀어보시면 일단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그때 그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8번 보면 절대 부등식 나오죠. 자, 얘는 따로 그냥 증명을 안 해드릴게요. 그냥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즉,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면 무조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또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면 무조건 A는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마찬가지로 문제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 개념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아마 풀다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을 막 다식 써서 외우기보다는 그냥 문제에 나왔을 때 이거 절대 부등식이네. 그럼 무조건 성립하겠네. 그냥 이런 흐름으로 다가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한번 보면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그리고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이런 거 많이 다뤘었죠.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살펴보면 지금 A, B가 실수일 때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런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단, 등호는 A는 B는 0일 때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증명해보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일 때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A 플러스 B 제곱 빼기 A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A 플러스 B 제곱은 AB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법칙이 성립할 거고 이때 A는 B는 0일 때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3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크게 막 다루지 않고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적용하셔서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보면 자, 지금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많이 다루는 게 A 플러스 B는 2 곱하기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억해 둘게. 단,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성립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A와 B라는 각각 단일된 문자로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보는 게 뭐 이런 형태 많이 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A와 A분의 3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하고 이때 이 최소값은 A가 얼마일 때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로 주로 많이 볼 건데 자, 그럼 이런 문제 볼 때는 나는 지금 얘들의 최소값을 알고 싶구나. 그 말은 얘네들이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수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최소값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은 뭔가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 방금 배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사용해보면 A 더하기 A분의 3은 2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A분의 3과 같겠죠. 자, 그럼 알 수 있는 게 얘네들 식이 이렇게 약분되어서 2루트 3이 되죠. 즉, 지금 우리는 최소값은 2루트 3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최소값일 때 A값 물어보죠.
그럼 최소값이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최소값을 구한 정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같다 값이었죠. 자, 그럼 등호 지금 같다는 언제 성립하냐면 A와 B가 같을 때, 즉 A와 A분의 3이 같을 때 성립하겠죠. 그럼 A제곱은 3이니까 뭐 만약에 양수 A다라는 기준 나와 있으면 A를 루트 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도 나와 있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 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제일 많이 다루고 혹시 만약에 식이 늘어지거나 뭔가 4개 항들이 2개씩 찢어져서 지금 곱해지고 있다면 걔는 코시-슈바르츠의 방정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명제 개념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일단 간단하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유형부터 쭉 보면 일단 유형 1은 생략하고 유형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형 2번의 대표 문제에서는 두 조건 PQ에 대해서 조건 P 또는 지금 P의 부정을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지금 P 또는 Q의 부정을 써보면 일단 P 부정해주면 되죠. 자, P의 부정 그리고 또는은 우리 아까 그리고로 바꿔달라 했었죠. 그리고 Q의 부정은 그냥 Q 해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얘네들을 이렇게 조건으로서 나열을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P를 지금 한번 우리 뒤집어 봅시다. 그럼 지금 X는 원래 마이너스 2보다 크다였을 텐데 이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는 지금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Q 이렇게 써준다면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 있고 3 있고 얘들이 이런 식으로 뻗어져 나가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겹치는 부분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인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각각을 써주면 지금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아, 이거 지금 같다는 안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유형 2번 문제들도 쭉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7번 보면 이제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가 다음과 같을 때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조건 P의 진리 집합 구하라고 하는 건 지금 전체 집합 U 중에서 조건 P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써달라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P 조건 한번 읽어봅시다. P 조건에서는 X는 4의 배수이고 16의 약수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가 말하는 거는 4의 배수이면서 16의 약수이다. 즉, 4의 배수인 집합과 16의 약수인 집합 사이에서 합집합이 아닌 교집합인 집합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지금 4의 배수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 4, 8, 12, 16 16의 약수는 뭐 1, 2, 4, 8, 16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겹치는 거는 4, 8, 그리고 16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집합을 써라니까 집합을 쓰는 꼴로 써주면 지금 4, 8, 1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유형도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명제의 참과 거짓 이거 판별하는 거는 일단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93번 거짓인 명제의 발레 이거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293번에서는 PQ가 각각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존재를 하는데 명제 P이면 Q의 부정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에 대해서 물어본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P를 먼저 색칠해 볼게요. P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Q의 부정은 곧 Q라는 진리집합의 여집합이 됩니다. 자, 그럼 Q의 여집합 한번 표시해 볼게요. Q의 여집합은 지금 이런 식으로 Q 제외하고 몽땅이겠죠. 이거 색깔 조금만 바꿔서
지금 Q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Q의 여집합은 이렇게 보라색 그림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는 원하는 게 P이면 Q의 부정이다라는 얘기는 P이면 Q의 부정이다. 즉,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것을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원소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자, 그럼 일단 P의 두 가지 원소 중에 하나를 대할 텐데 B는 지금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지금 Q의 여집합에 대해서 포함되고 있는 관계임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P가 Q의 여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P가 Q의 여집합임을 거짓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얘를 지금 나타내 줄 수 있는 원소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지금 B가 되어서 2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B 같은 경우는 P에는 속하지만 Q의 여집합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 그럼 여기 문제들 지금 유형 5랑 유형 6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 또는 진리집합 보면서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29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제 파트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하나씩 나오는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문제인데 한번 대표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99번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하냐면 P, Q에 대해서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럼 일단 P 쭉 스캔해보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지금 절대값이 쓰여져 있는 x 빼기 3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k, 마이너스 k. 자, 그럼 p 조건을 지금 정리해보면 x는 3 빼기 k보다는 크고 3 플러스 k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q 한번 보면 q 같은 경우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수직선 그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Q 조건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P가 지금 P이면 Q이다라는 얘기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속한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 말은 지금 우리가 3 빼기 K 그리고 3 플러스 K를 표시해 볼 때 얘들은 이런 관계로 존재를 해야만 P가 지금 Q에 속하는 관계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지금 3 빼기 K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여주는 3 빼기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적어도 커야지 지금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같다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같다는 되겠죠. 그 이유는 지금 3 빼기 K가 어차피 이 값보다는 크다. 즉, 같다를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3 빼기 K가 같아지든 어차피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여기 상대적으로 작은 3 빼기 K에서는 3 빼기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같다가 성립이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얘 한 번만 들어볼게요. Q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지금 크다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뚫린 동그라미로 표시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 P 같은 경우는 3 빼기 K보다는 X가 크거나 같다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의 동그라미가 칠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일단 3 빼기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할 텐데 이때 같다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의 같다는 되지 않겠죠. 자, 그 이유는 그러면 예시로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같다가 될 때는 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보다는 X가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Q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P가 Q에 속하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에 포함된다. 얘는 틀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같다를 빼주고 그냥 마이너스 2보다는 3 빼기 k가 크다라고 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아까 풀었던 것까지 하면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 풀면 되고 그 다음 거 가보면 3 플러스 k는 지금 6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같을 때 되나요? 안 되나요? 같을 때 되죠. 어차피 지금 6 같은 경우는 색칠이 되어 있고 얘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답 풀어보시면 k는 이거 끊겨서 이어서 하면 그럼 얘 풀어보면 지금 k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얘는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자, 그럼 당황하지 말고 지금 풀어보면 자연수 k이기 때문에 k가 0보다는 크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온대요. 그럼 얘를 지금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건 3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자연수 K의 개수는 1, 2, 3 해서 정답이 3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유형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도 분석을 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06번 한번 연습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X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그 대우가 아니라 그 역이 참인 것. 그럼 역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XY가 0이면 X는 0이다. 자, 그럼 XY가 0이라면 X는 0일 때 Y는 뭐 자연수, 또 X가 자연수일 때 Y는 0일 때가 있죠. 그럼 예이면 이란 뜻은 반드시 모든 X가 0이다 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은 거짓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역 먼저 써보면 X가 2보다 크면 3x 빼기 7은 0보다 크다. 자, 그럼 이거 지금 풀어보면 x는 3분의 7보다 크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얘가 3분의 6이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여기 정의에서는 3분의 6보다는 크지만 지금 3분의 7보다는 작은 분수들이 수없이 많겠죠. 자, 그럼 얘들은 이 범위에 모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마찬가지로 거짓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보면 3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역을 써보면 XY가 짝수이면 X랑 Y도 짝수이다. 자, 그러면 3, 2 곱한 거 짝수죠. 근데 X, Y 모두가 짝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바로 거짓이 되겠죠. 자, 4번.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X는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이거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3, 마이너스 1. 이미 안 됩니다. 4번도 틀리고. 자, 5번 한번 봐보면 X는 0이고 Y는 0이면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합한 것은 0이다. 자, 얘는 0, 0 하면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307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우가 거짓인 명제에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참이래. 지금 대우하기 전에 그냥 명제가 거짓인 거 찾아주면 되겠죠. 왜냐면 명제가 거짓이라면 어차피 대우도 거짓일 거니까. 그래서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여기 제시되어 있는 명제가 거짓인 거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유형 10번 한번 풀어볼까? 자, 유형 10번은 지금 명제의 대우를 이용하여 상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309번 보니까 a 플러스 b가 4보다 작으면 a는 k보다 작거나 또는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이 조건이 하나 돼도 되고 이 조건이 2개 돼도 되고 또는 이 조건 각각 모두가 되는 세 조건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는을 지금 교집합인 상대적으로 내가 더 구하기 쉬운 그리고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얘네들을 부정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명제에 대해서 대우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대우는 A가 K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얘네들이면 A 플러스 B는 4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죠. 지금 이 명제가 성립을 할 때 A 플러스 B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지금 얘네들 식을 각각 더해준 여기에 대해서 A 플러스 B는
k 빼기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할 거고, 그럼 실수 k의 최소값은 얘네들 서로 같을 때겠죠. 그렇기 때문에 4는 k 빼기 1 해서 k는 5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단 논법 같은 경우는 뭐 얘들도 한번 쭉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분 조건, 뭐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17번이 완전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317번에서는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걸 구하래요.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P에서 Q로 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되니까 얘들 뒤집은 거 Q는 Q이면 P다는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냥 지금 쉽게 보기 위해서 Q에서 P로 가면 참인데 P에서 Q로 가는 건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한 번, 두 번 해서 속단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먼저 Q일 때 P가 안 되는 것부터 제거를 바로바로 해줄게요. 자, 그럼 XY는 0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 둘 다 0, 0일 때도 되지만 뭐 3, 0 이런 경우도 되겠죠. 그럼 1번은 이미 필요 조건이다 에서 제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Q. XZ가 YZ보다 크다면 X는 Y보다 크다. 자, 그럼 이때 지금 Z는 0보다 큰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Z로 나눴을 때는 양수꼴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그 말은 이걸 나눴을 때는 이 조건일 때 얘로 가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2번은 살려두고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x가 0보다 크다면 y도 0보다 클 때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되는 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일단 살려둡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x제곱이 x랑 같다면 x는 1이다. 자, 그럼 x제곱이 x랑 같다는 거는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는 x는 1일 때는 뭐 x는 1이 되겠지만 x가 0일 때는 x는 1이다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제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x제곱은 y제곱일 때 x랑 y는 같다. 자, 그럼 이거 풀마 되기 때문에 딱 봐도 안 되는 거 보일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후보는 2번, 3번이죠. 자, 그럼 3번부터 한번 볼게요. xy는 xy의 절대값이랑 같을 때 지금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때는 얘네들 마마 풀 뜨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둘 다 음수가 될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에서는 지금 3번이 틀려서 일단 정답이 3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Q에서 P로 가는 건 되는데 P에서 Q 되는 건 안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2번은 어떤 조건인지 한번 볼게요. 2번은 x가 y보다 크다면 xz는 yz보다 크다. 자, 그럼 z는 0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크다면 어차피 z라는 양수를 곱하든 이 부등호 방향은 유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필요 조건 그리고 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유형도 쭉 풀어보시면 아마 어떤 느낌으로 풀면 될지 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도 지금 320번 한번 풀어보면 지금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자,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왜냐면 충분 조건 아니니까 한번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참인 명제만을 고르래요. 자, 그럼 일단 기억 틀리지 그리고 니은 틀리고 디귿에서 보면 지금 R이면 P이다 라고 성립이 되는데 R이면 Q예요. Q이면 P죠. 자, 그럼 R이면 P이다도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디귿 맞고 리을 지금 P의 부정이면 Q의 부정이다. 자, 그럼 이거 대우 한번 시켜보면 얘가 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우식도 참이겠죠. 자, 그럼 대우식 써보면 P의 부정이면 Q의 부정이다. 리을 정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디귿 리을 5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숙제는 여기 유형 16까지는
설명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유형 16까지 풀어오고 그 다음에 유형 17번부터 해서 다시 영상 강의 뒤에 설명 조금 찍어주는 걸로 할게요.